예, 조금 전 코너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종목 트레이딩하는 그런 약간 단기적 트레이딩의 관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10배 수익을 기대하는 신영목의 엑스텐입니다. 10배 수익을 기대하면서 스윙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투자의 이제 지평들과 한 기업을 깊게 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요. 예. 신영목의 엑스텐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4,700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굳건하고요. 자동차와 방산이 다크호스로 지금 떠오르는 가운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됐는데 바이오 섹터는 그에 비하면 전보다는 좀 조용합니다. 바이오 전략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워낙 그 전방 시장에 있는 뭐 자동차 전차죠. 지금 워낙 실적도 그렇죠. 좋고 예. 뭐 로봇이라든지 AI 쪽에 워낙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그 큰 수급들이 좀 전자라든지 현대차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는 아마 방산 조방원이 이제 지금 순환매 좀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개별주들이 다시 이제 순환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가 약한 거는, 바이오는 사실 모멘텀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모멘텀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게 묻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마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종목,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다시 재조명 될 것 같고, 근데 바이오도 우리가 이제는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나가서 어떤 세미나 모임 갔더니 제가 좀 깜짝 놀랄 말을 하나 들었는데, 네. 바이오도 레거시 바이오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전통 제약, 전통적인 바이오, 전통적인 산업에서 신약을 만드는 바이오 회사를 레거시라고 이제 구분짓더라고요. 예. 물론 뭐 신약이 개발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뭐 ADC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어떤 이 임상 진행에 따라서 뭐 좋은 성과가 나오면 주가는 많이 갈 수 있겠지만, 시장에 지금 좀 약간 좀 시각은 AI와 접목된 바이오.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JP모건 이 컨퍼런스에서도 지금 AI가 지금 화두거든요. 그러게요. 엔비디아가 또 나섰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AI가 삼킨 뭐 제약바이오라고 얘기하고, 네. 저는 사실 앞으로 향후에는 AI가 삼킬 이제 바이오 섹터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네. 지금 엔비디아랑 일라이 릴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빅파마들이 합종연행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피지컬 AI로 가면서 정말 이 제조업종이 향후에 급속히 빠르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체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도 향후에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아마 그에 따른 그에 관련된 AI 관련된 AI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AI를 이용한 어떤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 바이오 회사들이 좀 더 시장에 주목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엑스텐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관련된 기업 가운데 한 군데고 이미 언급을 이제 하셨던 기업입니다. HEM 파마인데요. 제가 이제 신영목 이사님이 엑스텐 저희 코너에서 이 기업을 말씀하셨다고 스터디 좀 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햄파마요? HEM이라고 부르는 사람 마음이죠, 그죠? 맞습니다. HEM 파마. 네. 예,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주목하는 점,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이제 탐방 다녀왔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탐방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해는 사실은 본격적인 본업의 성장이 굉장히 크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마켓이 확장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되는, 왜냐면은 글로벌 진출을 하는데 일본에 이제 올해 3월에 정식 런칭이 되는데, 네. 이미 그 마이랩 기준, 그러니까 키트 기준으로 했을 때, 배변 키트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에서 작년에 25년도 기준으로 한 3만 6천 건에서 3만 7천 건 정도가 나갔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이걸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예, 그렇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예. 플랫폼이고요. 네. 근데 작년에 국내에 마이랩 키트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6천 건에서 3만 7천 건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일본 아직 정식 런칭이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우리나라 25년도의 마이랩 키트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의 어떤 선주문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메이랑 지금 이제 예, 독점 협력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일본도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겁니다. 일본도 아메이랑 같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예. 글로벌 나가는 거고, 예. 그래서 글로벌로 첫 번째로 나가는 건데, 아마 그래서 뭐 시장에 작년에 이제 HM 파마에서 네. 가이던스 준 게 올해는 한 500억 이상 매출 나올 거라고 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0억 정도, 18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은 굉장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이런 어떤 성장주들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본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산업군의 어떤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그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예. HM파마가 지금 바로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올해는 좀 어떤 본업의 성장 외에도 새로 이제 신규 사업이 좀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센서봇 관련돼서 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뭐 센서봇이 뭐냐 말씀드렸을 때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장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좀 예. 빠를 것 같습니다. 사실 센서봇이라는 거는 좀 가칭이고요. 지금 일단은 지금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흡수하는 소화 기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장내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내 미생물에 나오는 대사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문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은 다 틀리다. 근데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있을 것이고, 뭐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을 것이고, 건강하신 분들은 유익균이 많겠죠. 근데 그것이 분변으로 나왔을 때 냄새와 형태와 색깔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낸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변을 봤을 때 냄새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분변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데일리로 모니터링 되면서 맞춤형 건강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마다 장내에서 항상 가스가 나오고 그 가스가 나오는 거는 장내 미생물이 나 있는 대사체에서 나오는 냄새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장내 상태를 알면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 HM파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다음 장표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면 HM파마가 지금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이 이미 끝난 가스 센서, 포집 가스 센서의 컨셉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가스를 포집하고 그 변의 형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미 빅데이터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어떤 장내 생태계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장내 상태를 분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일리로 장 건강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디바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이미 이 개발이 6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 화면 보시면 뭐 탱크 같은 게 이 변기에 부착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가스 포집 센서입니다. 저 안에 이제 센서, 뭐 이미지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을 보고 일어나서 저거 닫으면 저기서 가스가 포집돼 가지고 이 지금 변을 본 사람의 장내 생태계가 지금 생태계가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1차 프로토타입이 저렇게 이제 되게 투박하게 나왔다면 여기는 센서가 12개가 들어가고요. 2차에서 4차는 아시겠지만 약간 좀 더 이제 좀 너무 투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옆에 저렇게 막 크게 붙어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좀 되게 투박한 상태고 지금 이 5차 프로토타입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형태,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쓸 수 있을 정도의 형태까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비대 형태는 돼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되겠죠. 이게 마지막 최종 버전인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더 컴팩트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설치하면 보시면 이제 화장실에서 쓰는 일반적인 화장실 그 양변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데일리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내 장내 건강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변을 보다가 뭐 유사하게 나올 건데 어떤 뭐 메탄가스가 더 나온다든지 건강한 상태인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이런 이 센싱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신호를 주면서 거기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향후에 이제는 제공이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HM파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6년 전부터 이미 개발이 됐고 개발 이후에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고 이제 상용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 단계까지 왔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미 이제 글로벌 가전 회사에서 이제 상용화를 위한 어떤 좀 접촉이 지금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국내 헬스케어 업체에서 헬스케어 유통업체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같이 연구해 보자고 지금 얘기가 좀 접촉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게 되면 뭐 가전뿐만이 아니고
뭐 렌탈이라든지 유통업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가전이나 렌탈은 들어가면 끝인데 이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락인 효과가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춤형으로 어떤 진단해주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든지 식품을 팔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어떤 샘플 물량이 들어갈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의 어떤 단계를 거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올해 이게 하반기쯤에 상용화 된다고 하면은 좀 아마 좀 시장에 좀 큰 어떤 좀 이벤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업이 올해 굉장히 성장하는 와중에 지금 이런 AI 관련된 이런 디바이스가 시장에 나옴으로 인해서 좀 HM파마의 어떤 주가적인 가치가 좀 더 업사이드가 예.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HEM파마는 그러니까 원래 분변을 통해서 본인의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알고 거기에 따른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을 처방해주고 판매하는 게 본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어떤 분변 가스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는 그 기존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하고는 다른 신사업이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근데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냄새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고 네. 어떤 또 처방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HEM파마는 지난번에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7만 원을 이미 넘어섰고요. 누적 수익률로 113% 수익을 기록을 하고 7만 원을 넘어선 게 아니라 7만 원을 가지는 않았죠. 지금 54,900원인데 2차 목표가 7만 원. 가격 좀 정리해 주세요. 네네. 당시에 나왔을 때 2차 목표가 7만 원 말씀드렸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센서봇 아직 가칭이고 아마 이제 네이밍 네. 작업을 할 건데 이 센서봇이 만약에 올해 이제 샘플이 들어가고 하반기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시장 가치도 분명히 줘야 된다. 근데 HM파마는 사실은 우울증 치료라든지 나스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가에 지금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예. 상태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으로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으로 땡겨와도 7천억이면 충분히 타당한 어떤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목표가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네. HEM파마였고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말씀하신 종목들이 뭐 CS테크는 그야말로 뭐 텐백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요즘 오르고요. 산일전기, 뭐 한미반도체 많습니다.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한두 종목만 간략하게 해주시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많이 오른 종목보다 네. 제가 지난번 시간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당시에도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전력기기 쪽이나 방산 쪽을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예. 여전히 전력기기 쪽은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그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이 지금 시현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저의 포트 내에서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뭐 동은하나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기기 쪽에서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영목의 X10 10배의 꿈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HEM파마에 대해서 새로 기업 탐방하시고 내용들 또 신규 사업 업데이트 해주셨어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